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영웅 역할을 맡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는 건 사실 건강하지 못한 행동인데 네. 이 행동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온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행동이 좀 장려되는 분위기마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문화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행동이 아니라 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네. 이제는 장성한 자녀가 네. 사랑의 동기로 부모님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돌본다면 그런 행동은 정말 진정한 효도이고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부모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거절당하고 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고 네. 부모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부모를 음. 정서적으로 돌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네. 배어 있고 그렇다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을 싹 다서 그냥 네. 순수하게 나오는 의도라면 네, 그게 사랑의 동기라면 네. 그건 건강한 효도이고 건강한 사랑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게 가정이 역기능적이고 부모님이 뭔가 힘들고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얘를 정서적 배우자로 삼아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들게 할 때는 네. 원하는 걸 채워주고 그렇지 않을 아닐 때는 때는. 거절하거나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고개 길들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걔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 혹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효도라고 볼 수도 없고 없는 그렇죠. 거. 네, 마음은 근데 행동적으로만 이제 효도의 형태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랑 이야기하셨는데 네. 건강한 사랑. 그쵸. 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근데 걸까요? 참 건강한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사랑에 관해서는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네. 정신과 의사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쓴 네. 정의를 좋아하는데요. 스카펙 박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서로를 성장시키는. 예, 성장시키는 네. 사랑. 서로 집착하고 서로 파괴하는 사랑도 있죠. 근데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건강한 사랑의 관계라면 부모도 자녀도 이 관계를 통해서 네. 서로 성장할 때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서로 성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네. 의미네요. 예, 그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한부모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예. 자녀가 한부모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도 사실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없거든요. 예. 어떤 가족치료학자는 이런 관계에서 부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거다. 착취. 예,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아우, 했는데요. 아픈 표현이네요. 아픈 네. 표현이죠. 네. 예.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돌봄받고 공감받고 지지받으며 성장해야 될 아동이 오히려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위로하고 돌보느라 막상 자신의 감정은 돌봄받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 소진되어 가는 상태를 이제 이 정서적 착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부모들은 그 당시에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착취한다는 생각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는 그러니까요. 전혀 그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분이 두 부류의 정치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부류는 다 장성해서 네. 지금 자라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듣고 계시는 분이 그렇죠. 계실 거고 네. 또 한 부류는 지금 자녀는 없고 네. 자기가 다 장성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만 지금 이걸 들으실 때는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사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나도 모르게 정서적 배우자로 삼는 거고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착취하게 되어지는 건데 네. 이제 내가 지금 부모 역할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제 두 음.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걸 내가 아이한테 그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냥 했던 대로. 네.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정서적으로 착취를 받았다면 나 또한 아이를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관계는 그렇게 맺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보고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부모 하는 데서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알아서. 부모를 돌보는 게 부모 자녀 관계라고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도록 아이와의 관계를 몰아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되고 네. 내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고 더 힘드네요. 그쵸? 양쪽이다. 음. 예, 더 힘들죠. 이제 그 회복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네. 필요할 텐데 네. 그럼 이런 역할부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이제 부모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이 우선이거든요. 부모님과 사실, 나와. 예, 그게 회복되는 만큼 사실은 내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의 감정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동을 우선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요? 네.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의 감정, 또 주로 이때 돌보는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죠. 그 부정적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죠. 이제 네.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럼요.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알아차린 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네. 돌보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 양식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치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가 어떻게 없어져요? 눈치를 네. 발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없애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살아 있는데 예, 아는 걸 어떻게 해요? 아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알더라도 내가 그 다음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죠. 어렵죠. 네. 쉽지 않을 것 네,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지난번에 제가 분노를 조절할 때 감정일지 네. 쓰는 거 말씀드렸던 네. 그런 과정들을 아마 통과하시면 네. 자기 감정에 민감해질 자기 수 감정.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타인의 감정, 부모의 감정이죠. 네. 민감하게 느끼느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네.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돼야지 이게 네. 회복인 거죠. 음. 예.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돌봐왔던 부모님 중 한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더라도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도 안 해야 되는 예, 거네. 반응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감정은 누구 거예요? 그 감정 부모님 거잖아요. 거죠. 그건 부모님 거예요. 음. 그 부모님의 부정적 감정은 본인이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네. 그 감정은 부모님 거였어요. 그거를 늘 이해가 처리하는 걸 도와왔던 거죠. 네. 그러느라고 자기 삶을 정서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감정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하도록.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셔야 돼요. 예, 이제 부모님, 그러려니요. 예, 그러려니 하고 그 부모님이 고통스러우신 게 힘들죠. 물론 네. 힘든데 부모님 성인이기 때문에 처리하실 능력 있고 네. 처리 안 해보신 것뿐이죠.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네. 서서히 그러니까 개구리를 삶을 때 네. 그 찬물에 넣어서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그 온도를 즐기다가 삼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비유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부모님과 자기의 감정을 서서히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네. 그렇게 하실 때 내 아이와의 관계도 내 아이가 내 감정을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내 감정 내가 처리하고 내가 아이의 감정을 돌봐줄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맞는데. 맞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 입장에 특히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요. 그러시죠. 어디다가 얘기할 때도 어디다 없고 얘기할 의지할 때도 때도 없고. 없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머니 친구들하고 하셨어야 되거든요. 자녀하고가 아니라. 그렇죠.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 어머니의 친구, 어머니가 관계가 좋으면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런 관계가 발달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친구하고 하셨어야죠. 어. 친구하고 하셔서 그 눈높이에서 하셨어야지 자녀를 붙들고 하실 일은 아닌데 그렇군요. 네. 한번 해보
해봤는데 잘 되면 계속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치, 내가 또, 좋으니까. 네, 효자 또 효녀면은 효자, 또. 효녀.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는 이게 네. 효자, 효녀라는 유교적인 개념도 있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네. 10계명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인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나름으로 이런 걸 거야 어. 하고 해왔던 많은 것이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서적 배우자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안 해봤던 걸 하려면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네. 자녀에게 혹시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네요. 네,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중고일 수 있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결혼하시고 네. 자녀도 있고 위에는 부모님 음. 계시고 이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관계를 네. 끊어야 되고 어. 그거를 끊을 때 내가 자녀와의 관계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네. 자녀한테 착취하던 건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끊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내가 착취 당하던 건 내가 어. 그 스탑해야 되죠. 네. 내가 더 이상 정서적 착취 당하지 않아야 네. 밑으로 내려가서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를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스탑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부모님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음. 네, 반복된 호의는 상대방의 권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누려오던 그 정서적 배우자로서 역할을 잘하던 그 자녀가 내가 뭔가 부정적 감정을 말하기도 전에 네. 표정으로 알아채고 그걸 돌보고 어. 입에 혀처럼 하던 그 자녀가 이제 더 이상 그러려니 하면서 뭐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건 엄마 감정이니까 엄마가 처리하세요. 네. 하는 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실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 정말 날벼락인 거잖아요. 더 차갑게 돼요 어머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지혜롭게 잘하셔야 되는 거고 어머니가 특히 신체적으로 약하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시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죠. 뭐 고혈압이 있으시다거나 있다거나. 지병이 있으시다거나 지금 신체적으로도 취약하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네. 힘이 없으니까 위험하죠. 하시면 안 되고 음. 건강하실 때 아주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상담실에서 그 상담실에 내담자들 주로 딸이 네. 내담자로 오죠. 아. 그럼 그 딸을 엄마와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시적으로 병이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급성 디스크로 어. 입원하시거나 네. 디스크도 뭐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는 다른 거 뭐 위장관 계통의 질병 급성으로 그 병이 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님은 모르니까 그리고 갑자기 네.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자녀가 네. 완전 생인 음. 거잖아요. 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사람은 몸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요. 진짜 이렇게까지 꼭 네.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권사님 네. 말씀처럼 네. 떠나야 되는 부모와 건가요? 정서적 부모를 어. 떠나야 하냐 하면 네. 그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한 관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아이가 성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정서적 약자인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네. 그 죄책감도 있었고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 네. 이 죄책감도 자녀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끼고 부모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많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제가 이제 들었던 그 서울 중독심리연구소 소장 김형근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독교 상담의 베이스를 가지고 많은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두란노에도 강사로 많이 쓰시는 네. 분이거든요. 근데 자녀를 흔쾌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건강한 부모는 단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인데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는 겁니다. 아, 자녀가 떠나야 의무예요? 된다는 예. 거죠. 부모가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바로가 10번의 재앙이 있고 네. 장자가 죽을 때야 보내잖아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그거와 같아요. 예, 이건 거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서적인 전쟁. 네. 예.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그 상태에 보통 잘 적응하시게 되나요? 네, 적응하십니다.
해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제가 어. 상담실에서 직접 본 케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슈퍼비전 할 때 이렇게 나온 그 케이스들을 보면 음. 네. 분리되게 되면 그전에는 막 굉장히 저항이 강하시고 본인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자녀가 정말 결단하고 네. 부모를 정서적으로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분리되었다고 부모님이 느끼실 때가 있겠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돌이킬 수 없구나. 어. 그때가 딱 되면 부모님 단념하시고 네. 오히려 삼각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 삼각관계 안에서 계속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네. 관계에 호전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두 사람이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걔를 끼워 넣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치. 계속했으니까. 둘만의 문제인데 둘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져.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몸도 회복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결혼의 원리는 단 한 줄로 표현돼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네. 이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물리적으로, 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배우자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부모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느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혼율 우리나라가 높은데 황혼이혼도 높지만 결혼 3년 이내 이혼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기여하는 분들이 장모님들이다. 아. 예, 장모님들이 자기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네. 나는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 어. 딸은 그렇게 참고 사는 거 안 볼 거야. 아까 그냥 갈라서. 예, 그럼 얘는 아. 참을 수 있는데 엄마는 못 참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엄마는 네.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을 수 있는데 너 그럴 것 같으면 이혼해. 그러면? 너 아빠하고 평생 그렇게 음. 참고 살았는데 어. 네가 그러는 꼴은 못 본다. 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얘는 어머 그런가 봐 그럼. 아.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부부 각자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 한 집에 6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서적으로는 복잡하네요. 6명이 여섯 명이 살고 사네요. 물리적으로는 2명이 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갖고 온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기준이 되고.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어. 이제 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걸 떠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부부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부부 문제 초기에는 못 깨달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 부부 문제가 중기 이상을 넘어가면 짐작 정도는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나하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 예, 특히 여자분들은 빠르니까 네. 이거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네. 이걸 깨닫고 계시지만 나는 엄마를 떠날 수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떠나게 하는 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이 네. 떠나셔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점검하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건지 좀 몇 어떻게 가지 고려하셔야 지적해 되면 주세요. 예. 우리는 각자 자기 문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만. 예. 그래서 저 치유사회학교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는. 예, 단지 내가 변할 수 있을 뿐이다. 아, 근데 그러네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러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생각하죠. 남편이 변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예, 내가 변할 거야. 예. 어. 근데 내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내가 뭔가 행동을 바꾸면 남편도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 못 해주는 게 있다면 이유가 있다고요. 예. 내가 단호하고 부드럽게 요구하지 않았거나 네. 반복적으로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이미 상대방의 권력이 됐거나 됐거나. 상대가 내 경계를 침범해도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거나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네. 단지 남편이 변하기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점검하실 때 부부관계에서 점검하실 때 자기 문제만 다루셔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내 내 문제. 엄마를 떠날지 말지만 결정하셔야 되지. 내가 보니까 이제 남편도 못 떠나고 있어. 보여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어. 당신이 엄마를 떠나야 우리 음.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아. 거야라고 말씀해봤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남편과의 관계만 더 나빠질 나빠지고. 뿐. 그렇죠. 이거 예. 공격적으로 들려요. 공격적으로 들리고 남편들은 네. 더구나 아내가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뭔가 단순해져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아요. 어디로 숨을까? 아니면 공격할까? 그렇죠. 숨을까? 이것만 네,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전진이냐 후퇴냐. 예.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해대거나 맞아요. 이제 이 결정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분이 뭐 세미나에 가시거나 교회 어떤 뭐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거나 상담 과정을 거치시거나 이런 것들을 거치셔야 그래서 자기와 부모님 관계에 대해서 통찰이 생겨야 그때 비로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셔서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내들이 범하기 쉬운 게 내가 남편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절대로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아직도 해보려고 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에너지가 있거나 물리적으로 젊은 나이거나 아직 포기가 안 됐어. 아직 인생 아직 아직 인생의 네. 절정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죠. 맞아요. 나이 먹다 보니까 네. 아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예. 걸.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내가 어떻게 할지만 네,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인 거죠.